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27일 화요일 수앤스마일 라이브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좀 날이 개였습니다만은 선선합니다. 여름이 좀 오늘 정도만 됐어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1인 시작 하신 분 3분 계십니다. 자, 어제 이제 월요일 점심시간에 손자영님, 그리고 또 오늘 화요일 출근 시간에 태미님, 그리고 6월 27일 앵자님, 자, 저렇게 1인 시위를 하셨습니다. 예. 자, 그, 푸틴하고 이 프리고진이 각각 입장을 이틀 뒤에 발표했습니다. 자, 푸틴은 세계적으로 찌질이가 되어버렸고 머지않아서 쫓겨나지 않겠냐 거의 공통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건재하자는 것과 그날 프리고진을 반역죄로 처벌하겠다고 해놓고는 곧바로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간다면서 다 용서하겠다고 말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쿠데타를 한 반란을 일으킨 자를 용서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푸틴이 지가 건재하다고 해서 그 남들 앞에 과시하고 싶어서 그야말로 프리고진이 반역죄를 일으켰다. 그렇지만 그 밑에 부하들이나 나머지 사람들은 다 용서하겠다. 그러면서 프리고진이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도 못하고 그야말로 이 주동자라고 말만 했어요. 그래서 프리고진이 모스크바 특합까지 진격하게 된 것은 내가 일부러 유혈 충돌을 피하고 그를 설득해서 그만두게 하려고 내버려 둔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반란은 처음부터 실패하게 돼 있었다라고 말을 했고 반란 주동자는 배신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고진이 이제 텔레그램에 11분간 이 자신의 메시지를 거기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내가 건재하고 살아있다. 한간에는 프리고진이 구금되었다, 이미 제거되었다, 벨라루스에 잠적했다, 그리고 뭐 핵무기를 탈취했다, 별 헛소리를 하고 자빠져. 어제 이 유튜버 댓글에 무슨 핵무기 탈취 이런 남 유튜버 보고요, 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제일 기분 나쁘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는 남의 유튜버 보고 와서 제 이 댓글 달지 마세요. 제 컨텐츠 밑에 댓글을 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저는 당원이나 회원 중에 그 정도 수준이라면 그건 당원 회원에서 쫓겨나야 되고 당원 회원 할 자격도 없다. 그렇게 오랫동안 제 방송을 보면서 돈벌레들이 하물을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소문들이나 근거 없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가지고 돈 벌라고 가짜 뉴스를 말하는 부분에 그걸 듣고 와서 프리고진이 진격하는 과정에서 보로네시 주변에 있는 핵기지를 갖다가 습격해서 거기서 핵무기를 탈취했다. 그 이야기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 줄 알아요? 이 메드베데프에서 나왔어요. 메드베데프. 예? 그 푸틴 밑에서 이 대통령을 가짜로 하고 지금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을 하는 이 메드베데프라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메드베데프죠. 그 친구가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핵무기를 탈취해서 세계 안보가 흔들릴 뻔했다. 이 원래 러시아가요, 군정보국 그루나 그 다음에 FSB 국가보안국이요, 세계적으로 이 탁월한 가짜 뉴스 그리고 인터넷에 있어서 SNS의 이 선동, 가짜 뉴스 전파에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해커 대부분을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소문들을 퍼뜨리는 겁니다.
지금 텔레그램 등에 이 프리고진의 부하들이 그걸 왜 해군하냐, 왜 쿠데타 했냐 하면서 불만을 토로한다는, 그것도 전부 걔들이 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해킹 전문 부대나 사이버 전문 부대가 강력한데, 그들이 2016년 미국 대선에 트위터 등에 개입했잖아요. 그래서 걔들이 이 SNS에 소문을 퍼뜨리고 여론 공작을 하는 걸 엄청 잘합니다. 심지어 페이크 영상을 찍어가지고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갖다가 홍보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막 쌓여있는 시신들도 페이크로 찍고 만들고 돌리고 합니다. 그래서 걔들이 프리고진을 공적으로 만들려고 핵무기를 탈취했다. 그리 되면 어떻게 돼요? 007 영화에 나오는 스펙터 같은 존재가 되잖아요. 가덕이나 007에 보면 이 러시아의 반란자들이 영국의 MI6에 대응하는 악당으로 많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특히 냉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이 러시아의 군부, 강경파 등이 핵무기를 탈취해서 세계를 협박한다. 뭐 스펙트라는 악당이 그들하고 연결돼 있다. 이런 게 007 영화에 보면 단골 소재입니다. 그래서 007에 나올 법한 핵 탈취, 프리고진이 지금 핵 탈취를 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핵 탈취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퍼뜨리는 유튜브를 듣고 와서 어제 한두 개도 아니고 너댓 개를 달고 그런 거를 보고 아 그렇군요라고 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런 가짜 뉴스를 보고 제 유튜브 밑에 댓글 달 수준이라면 여기 올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금 제거됐다는 사람이, 협박받고 있다는 사람이 어떻게 프리고진이 자기 입장을 밝히는 텔레그램을 발표합니까? 그래서 자기는 불의에 저항해서 행진을 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러시아가 7월 1일부터 자기 부대를 다 군부가 해산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푸틴한테 물어보려고 정의의 행진을 했고, 우리는 무력을 쓰지 않고 모스크바로 가고 있는데 너가 비행기를 동원해서 우리 대열에다가 공격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해서 우리가 비행기를 7대 격추시켰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었고, 해군한 것은 우리가 피를 흘리려고 간 게 아닌데 너가 공격을 하고 싸움이 커질 것 같아서 그래서 해군했을 뿐이다. 그래서 러시아의 부패한 관료 군부 등을 척결해야 된다라고 그대로 글을 올렸고, 자기 부대를 해산하지 않겠다고 했고, 우리는 이번에 그렇게 빨리 진격함으로써 너가 못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번도 보이지 못한 부분을 보여줬다. 너가 푸틴을 속여가지고 단시간에 전쟁에 이길 것처럼 그렇게 쇼를 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프리고진 제거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에 한 2,000명 정도의 이 바그너 용병이 있어요. 차드에도 있고, 수단에도 있고, 리비아에도 있고, 시리아에도 있어요. 지금도 한 6개국 정도의 이 용병이 파견되어서 한 5,000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다이아몬드나 금강 등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일을 벌려놓고 이제 프리고진을 제거하고 용병을 해체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프리고진은 첫 번째 자기 부대를 해체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끝까지 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푸틴이 프리고진을 체포하거나 제거할 행편이 되지 못한다는 거고,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 들어가서 앉아 있을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푸틴과 루카셴코의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정확하게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역학관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푸틴은 쫄았고요. 지금 저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도망을 갔다가 왔다고 보고, 그리고 반란 당일날 발표한 푸틴의 성명은 사전 녹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틀 지나서 찌질하게 욕을 하고 있는데, 저런다고 저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푸틴이 나서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대만에 이 중국의 시진핑이 칠라 해도 푸틴 짝이 날까봐 지금 걱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나비 효과가, 우크라이나가 버팀으로써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정규군이 상대하지 못하면서 18만여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급기야 등장했던 것이 전투력이 강한 이 바그너 용병 부대고, 그런데 프리고진이 자기 부대하고 모집한 죄수나 불황아 등을 다 모아가지고 보냈지만은 거기서 러시아의 군부가 오히려 프리고진을 소모품으로 소멸되기를 바란 거죠. 너들 다 바흐무트에서 죽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고진이 화가 나서 러시아 군부를 비난하고, 내가 일단 점령은 했는데 나는 이제는 손 떼겠다, 너가 해라 하고 뒤로 빠져버렸고, 그리고는 프리고진이 부잣집 자식, 권력 있는 자식은 안 가고 가난한 집 이런 자식들만 전쟁에 끌려와서 다 죽고, 러시아에는 1917년 공산혁명 같은 혁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고, 군부가 부패하고 썩었다라고 말했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곳곳에서 진격하고 러시아가 후퇴하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부 쇼이구하고 게라시모프 같은 사람들이 푸틴을 꼬드겨가 저거 옷을 벗기고 이제 용병들을 없애버려야지, 저걸 저대로 놔놓고는 나중에 수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까지 용병들이 전부 러시아 군에 계약을 맺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프리고진 밑에서 훨씬 자유롭게 엄청난 월급을 받으면서 전문가 대우를 받고 세계에 진출해서 용병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러시아 썩어 빠진 군부에 들어가서 총알바지밖에 더 하겠어요, 헐값에? 그러니까 아무도 프리고진의 용병 부대에서 러시아 군부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고진이 그걸 철회하라고 총대를 메고 진격을 했고, 그래서 푸틴이 이제 급해지니까 루카셴코 동원해서 프리고진을 설득해가지고 일단 뭐 처벌도 안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핵심들을 정리하겠다 해놓고는 시간이 지나니까 딴소리하고, 그러니까 프리고진이 우리가 불의에 맞서서 러시아의 부패한 관료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행진을 한 걸 가지고 우리가 싸우려는 의사는 없었는데 너가 비행기 보내고 미사일 쏘고 해서 격추시켰을 뿐이다, 그러면서 해산 안 하고 계속 우리는 모여 있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프리고진의 성명이 나오면서 지금 이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은 뻔한 거예요. 그럼 프리고진이 어디냐?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있죠. 근데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흥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죠. 미국에서 무슨 흥미있는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미국에서 말입니다. 이 공화당의 의원들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번에 프리고진의 반란 사태와 푸틴의 실각이 눈앞에 오는 걸 보면서 공화당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주는 것을 삭감하거나 중단해야 된다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제 공화당이요, 야, 미국 국방부 예산의 5%를 우크라이나 지원해 줬을 뿐인데, 이 우크라이나 지원이 지금 부른 효과가 러시아의 푸틴을 갖다가 실각시키는 정도까지 가고 러시아 군 전력 50%가 날아가 버렸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요, 프리고진 용병과 러시아 군이 대결하게 된 것도, 이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죠. 러시아가 전 세계로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는데 바그너의 용병 부대를 이용해 왔는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푼돈 들여가 아프간이나 이라크에 비해서 푼돈 들여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준 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에서 이제 용병 부대와 군하고의 대립까지 만들게 되고 그 속에서 용병 부대장이 반란을 일으키는 단계까지 가고 그러면서 푸틴이 사실상 끝나버리는 사태까지 왔다라는 거. 이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역대 미국이 해외 개입한 투자 중에 제일 싸고 남는 장사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 레이건이 소련하고의 군비 경쟁에 들어가서 뭐 스타워전이까지 가게 되면서 소련이 약한 경제력으로 미국과 군비 경쟁에 들어갔다가 군사력에 소련의 허약한 경제에서 투자가 너무 되면서 소련이라는 나라 자체가 배급에 실패하면서 붕괴되어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미국이 의도를 안 했고 처음에는 뭐 도망이나 시킬라 했죠. 젤렌스키를요. 그런데 그게 우크라이나가 버티면서 나타난 효과가 이 러시아라는 23년간 철근 통치를 하고 미국의 해외 전략에 가장 반대하고 또 한편으로 잠재적으로 가장 큰 적이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세계 곳곳에 미국의 이해관계와 맞서서 대립을 해온 러시아를 무너뜨려 버리는 역할을 우크라이나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싸우도록 미국이 지원을 갖다가 안 하고 중간에 포기했으면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저렇게 흔들어 버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고 러시아 군이 저렇게 허약한지도 몰랐고 이번에 또 하나 프리고진이 가지고 온 성과가 뭔가 하면 러시아 국민이 푸틴 편을 든 게 아니라 프리고진 편을 들면서 프리고진 부대에 환호하고 박수치고 같이 사진 찍고 음식을 갖다 주고 이런 행동들을 여러분도 다 봤죠, TV에서. 자, 러시아의 민심이 푸틴을 떠나서 반란군한테 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아니, 자기 도시를 점령한 반란군한테 주민들이 다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또 심지어 푸틴한테는 냉담한 반응들이 러시아에 있다라는 게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엄청나게 충격적인 효과를 가져와서 결국은 이제 실패하고 있다. 완전히 지금 실패를 하고 있다라는 게 보인 거예요. 푸틴이 집권이 실패해 가고 있다. 러시아 민심까지 드러난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강한 군사력이 헛개비였다, 허상이었다는 게 드러났고 또 프리고진의 반란을 통해서 러시아가 내부적으로 반란을 수습할 능력도 없다. 또 더 나아가서 러시아의 민심이 푸틴한테 떠나 있다는 게 입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충격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나비 효과는 중국의 시진핑이에요. 중국이 푸틴을 지지한다 말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절마 끝났네. 야, 우리도 대만 잘못 공격하다가 만약에 대만이 버티고 시간이 걸리고 피해가 속출하면 우리도 민심이 완전히 이탈하면서 세계적으로 고립된 채 공산 정권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다른 소수민족들이 다 이번에 독립하려고 들지 않겠냐. 군사력이 저것밖에 안 되면 여기저기서 뭐 러시아 밑에 자치공화국인 체첸이나 뭐 여러 나라들이 전부 독립하겠다고 했을 때 러시아가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조지아가요 다시 러시아하고 싸움이 한번 벌어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체첸에서 다시 벌어지고 만약에 그리고 뭐 여러 몽골에서도 벌어지고 여러 군데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러시아가 그걸 수습할 능력이라도 있겠어요? 없다라는 게 입증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종이 호랑이였다는 거. 그래서 나라의 국가 시스템과 체제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반민주적인 나라에서 뛰어난 전투력이나 군사력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확하게 중국을 대비해 보면 중국의 전투력이나 군사력이 실제 전쟁을 해보면 형편없을 것이다. 중국이요, 78년입니까? 베트남하고 전쟁이 붙었잖아요. 중국이 베트남이 말을 안 듣고 캄보디아 쳐들어간다고 개입을 했죠. 이것들이 남베트남을 먹더니만 간땡이가 부었다? 손을 좀 봐주겠다고 중국이 베트남 침공했잖아요. 북부에서 내려갔죠. 하노이 쪽으로. 그랬는데 베트남하고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하고 그냥 휴전하고 끝났잖아요. 중국이 베트남하고 전쟁을 했는데도 제대로 이기지를 못하고 흐지부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중국 저것도 전쟁을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드러날 거라고 보여요. 엄청난 중국의 군사력, 엄청난 중국의 경제력이 막상 전쟁을 해보면 아무것도 아닐 거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해서 버티는 거 봐요. 예? 지금 전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요 며칠간의 돌격을 해서 그 헤르손의 그 드네프르 강을 건너가지고 동쪽에 진격했고 바흐무트도 1km 진격을 했고 곳곳에서 진격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저게 러시아보다도 더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러시아는 그나마 오랫동안에 이 공산주의 종주국답게 쌓여진 노하우라도 있지만 중국은 그런 것도 없어요. 중국은 공산혁명을 한 게 아니라 농민혁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정부의 중국 정권에 오랫동안 있었던 밀란으로 집권한 거지 중국 사람들은 공산당이 뭔가도 제대로 이해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중국에서 만약에 대만하고 전쟁이 붙고 미국이 개입하면 중국 정권이 무너질 거다. 그래서 아마 시진핑이가 대만을 쳐들어가지 못하게 된 계기가 이번에 프리고진의 쿠데타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 이제 북한도 저게 문제예요. 북한이 사고를 좀 치고 싶은데 서해안이나 곧 도발을 할 가능성이 컸죠. 그런데 그 북한이 도발을 했다가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질까봐 북한도 지금 소극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러시아에 일어났던 저 반란의 나비 효과가 중국, 북한까지도 번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와 계속 무기 군비 경쟁을 가지고 버텨보세요. 돈은 돈대로 들고 한 몇 년 지나면 또 오래된 무기는 도태시키고 또 새로 해야 돼. 오래된 비행기도 도태시키고 새로 만들어야 돼. 끝없이 소모전을 펴는 것보다 이참에 러시아가 먼저 도발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러시아를 녹여가 푸틴을 붕괴시켜버리면 그게 제일 빠르잖아요. 얼마나 싸게 먹혔어요? 껌값으로 한마디로 미국이 러시아를 흔드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미국이 지금까지 프리고진을 제재 대상에 놓고 있었는데 이제 제재 대상이 아니라 미국이 프리고진한테 무기를 제공해 줘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EJ, 프리고진은 이제 푸틴한테는 찍혀서 언제든지 죽일 힘만 있다 하면 죽이겠죠. 그러면 프리고진도 지 부대를 해산시키지 않고 버티면서 붙어야 될 건데 미국이 그걸 또 지원을 해줘야죠. 그래서 러시아가 저렇게 쉽게 맛이 가버리는구나라는 걸 이번에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싸움이라는 것은 해봐야 아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